내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극심한 거품에 쌓여 크게 한번 무너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아니다. 펀더멘털이 괜찮다, 튼튼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값은 하락세인데 금값 역시 하락세에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요동치는 자산시장,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IPS본부 부부장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말씀을 다 못 드려서 다시 네. 예. 자, 그러면 다시 전망부터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내년에도 어떤 공공행진 계속 할 것이다. 아니면 한번 크게 무너진다. 네. 어느 쪽 편이십니까? 아니 참 부부장님은? 이게 그 편을 가리긴 참 어려운데요. 예.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계속 간다, 하나는 이제 크게 무너진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합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딱 하나는 지금만 보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1년 후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1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은 뭐에 의해서 뒷받침되냐면 백신이라는 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요 거기에 대한 강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백신이 전파될 때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재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재정 부양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돈을 뿌려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린 예. 게요. 결국엔 그런 기대감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내년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기대감이라는 게 실제로 현실화되는지를 한번 좀 첫 번째는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융시장이라는 건 하나의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움직이는 게 동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다라고 하면 시장도 방긋하고 좋아하지만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도 과도하게 돈을 뿌려주는 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조금씩 줄이려는 경향들이 예.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마구 오른다, 마구 떨어진다보다는 분명히 속도 조절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올해보다는 상당히 좀 긴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형태의 시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양극단의 중간쯤 어딘가를 갈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결국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더라도 중간중간 크게 한 번씩 흔들리는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개연성들은 열어놔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갑자기 어떤 이자율을 뭐 한 번이나 네. 두세 번을 팍팍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정설 그 주류죠 지금? 네, 이자율 그렇습니다. 자체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시장이 무너질 때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게 뭐냐면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회복에 싹이 틉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똑같이 시장 금리가 뛰거든요. 예. 중앙은행에서는 이러다가 물가가 오르게 되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하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요. 중앙은행이 선제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금리 인상이라는 게 시장이 두려워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예. 모습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스탠스를 바뀐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세적인가요? 그렇습니다. 회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예.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시장에서는 그냥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를 떠나서 더 많이 뿌려줄 것 같은데 이만큼을 안 뿌려주면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했을 때 실망하는 모습들이 예.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시장의 금리는 말씀하신 대로 수세적으로 올릴 텐데 아무리 올리더라도 수세적으로 아주 그렇습니다. 낮게 올릴 텐데 네. 돈을 뿌리는 건 지금 상당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달러는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다. 이 평가가 주류의 평가 아닌가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뿌린다라고 할 때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선물을 주느냐가 중요한 예.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 선물을 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50만 원짜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긴 줬는데 시장의 기대보다는 덜 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너무 마구잡이로 뿌려주게 됐었을 때는 이 돈이 자산 시장을 갖다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예. 있다는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앙은행에서도 금융 안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예. 합니다. 그러니까 버블에 대한 경계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달러 값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달러를 많이 뿌려준다는 예.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뿌리게 됐었을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달러는 약세로 갈 거야, 약세로 갈 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서 달러가 진짜 약세를 보이면 예. 시장에서는 그 심리까지 붙으면서 달러가 크게 주저앉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도 달러의 약세는 원하지만 달러의 급격한 약세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갔을 때는
달러의 위상이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네. 있죠. 그럼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도 돈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달러가 약세라고 하면 다른 나라 통화가 절상이 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너무 빠른 자국 통화의 절상을 제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장님 말씀은 이렇게 약세의 전망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나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약한 정도에 있어서. 정리해드리면은 큰 틀에서는 예. 중기적인 달러의 약세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중간중간 그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펼쳐지게 되겠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네. 보통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하면 달러 값이 싸지면 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데 지금 금은 왜 떨어지는 건가요? 네. 그게? 예.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통계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금 가격하고 달러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예.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달러가 약세인데 금도 약세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을 잠깐 보시면 작년에는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금도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뭐가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이라는 애하고 금하고 달러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금은 실물 자산의 대표입니다. 예. 옛날에 1971년 이전에는 금본위 화폐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금이 실물 화폐로서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건 실물 화폐의 대표고 그 다음에 달러를 비롯한 다른 통화들은 종이 화폐의 대표고요. 종이 화폐는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결국에는 최근에 보면은 백신이 나왔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오면서 원래는 굉장히 많은 돈을 뿌리면서 무제한적으로 계속 돈을 뿌리면서 언제까지나 종이 화폐는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금이 계속 뜰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백신이 나오면서 덜 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종이화폐 대비로 해서 금이 밀리는 거고요. 종이화폐 내에서도 원래는 미국이 굉장히 강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중국이나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경기가 빠르게 돌아서니까 종이화폐 내에서 달러가 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종이화폐 전체 대비로 금이 밑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데요. 네. 그럼 일각에서는요. 네. 부부장님도 내년에 달러가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은 낮을 가능성이 아직은 높고 네네. 낮을 가능성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고 실물 네. 경제가 살아나면 네. 진성 인플레이션이 오고 중앙은행들이 이자율 약간 올리면 그 충격 때문에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 네. 주장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부장님 말씀하고 약간 좀 일치하는 방향 아닌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저도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제 네. 진성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물가가 뛰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중앙은행이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겠어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다음날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합니다. 예. 그럼 중앙은행이 깜짝 놀라서 다음날 금리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예. 두 번째는요.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죠. 수입 물가가 뛰면서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옵니다. 네. 그러면 달러가 약해져서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금리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 올렸다가 다음날 달러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예. 되면 바로 또 금리를 내릴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라든지 달러라든지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애들은 빠른 움직임이 보이고 이걸 보면서 중앙은행이 물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도의 변동이 크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가격 변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 애를 보거든요.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자산을 봅니다. 대표적인 자산이 임금입니다. 예. 임금이라는 건 달러나 유가하고 달라서 한번 올라오면 좀처럼 내려가질 않게 되죠. 그래서 고용이 좋아지면은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금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임금이 오른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항구적인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다 예. 해서 그걸 우리는 이제 진성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예. 합니다. 백신이 나왔을 때는 지금 이제 결국엔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해결이 되면서 일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니까 다시금 경기가 뜨거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 임금이 뛰니까 진성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중앙은행은 약속을 어기고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거야. 이게 이제 낙관론자들이 하는 얘기 예.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저도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벌써 거의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구 실업자가 37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사라지더라도 실제로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만큼이 다시 복구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 임금이 상승하면서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논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이르다, 거 아닌가 아직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움츠렸고 못 샀던 근데 네. 이제 돈은 뿌려가지고 돈은 약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상품을 본격적으로 쇼핑을 하고 사기 시작할 것이다. 네. 그러면 공급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돼 있는데 네. 수요는 늘면 거기서도 인플레이션 요인 인자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가능한 예. 얘기고요. 실제로 요번에 그 미국 페드에서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그 질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수요가 폭발하게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이런 거죠. 페드에서도 물가를 판단할 때는 이 물가가 지금 올라와 있다만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올해도 오르고 내년에도 오르고 3년 후에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물가가 오르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일시적으로 억눌려 있던 소비가 한순간에 폭발을 한다라는 예. 말씀인 거거든요. 그럼 일시적인 물가의 상승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임금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페드라든지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조금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중앙은행도 초조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타겟을 갑자기 넘어버리고 막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8월 달에 중앙은행에서 이제 정책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2%라는 허들이죠. 2%보다 물가가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때렸거든요. 예, 금리를 올리면서. 예. 근데 이제 뭘 하냐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쓰는 거죠. 옛날에 2%보다 못했던 물가가 있었으면 요만큼을 감안해서 이만큼이 위에서 계속 항구적으로 올라올 때 그때 인상을 해줄게라고 해서 지금은 완화할 수 있는 룸들을 좀 여러 가지를 열어놨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년에 부부장이 보시기에 네. 그래도 가장 어떤 가능성 있는 흐름, 경기의 흐름, 네.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이제 뭐 이 시리얼 순으로 대략 네, 보면, 예. 굉장히 이제 낙관론이 저는 굉장히 좀 많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이제 그 경기를 볼 때는 전년 대비해서 보는 경향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지난 3, 4월이었습니다. 그럼 1분기하고 2분기의 사이가 딱 걸려버리죠. 그럼 작년도 1, 2분기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올해 1, 2분기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예. 작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높은 면이 나타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반기에 넘어갔을 때는 뭐 저도 이제 백신 전문가가 아니어서 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백신에 의해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제일 초반에 주식에 대해서도 말씀 나눌 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 낙관론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원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회복할 때 그렇게 옛날처럼 빠르게 탁 튀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은 이제 이력 현상이라고 예.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회복에 대한 기대하고 이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이 이력 현상 사이에서 시장이 조금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기대를 못 따라갈 때 시장이 조금씩은 울퉁불퉁하는 그런 리스크 장면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부장 시간은 다 됐는데 아, 예. 또 아, 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못 여쭤봐가지고 그러면 그런 어떤 경기 흐름일 땐 네. 투자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1분도 지금 네. 남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예. 주식만 갖고 갔었을 예. 때는 굉장히 이제 결국에는 주식이 뜨겁기 때문에 자산이 대부분 다 포트폴리오가 주식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시나리오가 나타났을 때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게 뭐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씩은 담아놓는 게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는 뭐 언제나 진리군요. 그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